모두 안녕. 페레로 로셔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보기로 했지만 크기는 엄청날 거예요. 먼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죠. 겉에는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이 있고, 그런 다음 바삭한 층 초콜릿 페이스트와 헤이즐넛. 알겠어요. 먼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볼까요? 밀크 초콜릿, 많은 설탕, 코코아 가루 2상자, 버터 2상자, 각각 5kg. 이마트에는 더 이상 살 게 없네요. 계산대로 가요. 영수증은 $190가 나왔어요. 또 주문으로 뻥튀기 한 봉지, 땅콩 10kg, 헤이즐넛 한 봉지를 샀어요. 주문 비용은 $136가 들었네요. 이 커다란 철소 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편의를 위해 패스너를 구부리고, 핸들을 제거해야 해요. 소틀 뒤집어 비닐랩으로 감싸주세요. 바삭한 층을 만들기 위해 뻥튀기를 쓸 거예요. 최대한 바삭하게 접착해서 카라멜을 만들어 볼게요. 옥수수 시럽 반 캔을 냄비에 넣어요. 설탕 6kg. 냄비를 렌즈 위에 올려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6도에 도달했네요. 뻥튀기를 붓고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그대로 틀 위에 붓고 솥 전체를 덮으려고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어요. 캐러멜은 매우 빨리 식고 부서지고 모양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솥을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모든 것을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아크릴 방구를 주문했어요. 포장을 뜯어서 꺼내요. 제 생각에 이것은 완벽해요. 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름 스프레이를 틀 내벽에 뿌려요. 이번에는 마시멜로를 사용해서 뻥튀기 쌀을 붙일 거예요. 그릇에 마시멜로 2팩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잘 녹았어요. 결과는 끈적끈적한 크림이 됐어요. 그 위에 뻥튀기 쌀을 부어요. 모든 것을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점성이 있는 덩어리가 됐네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시멜로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장갑에 오일을 뿌려요. 마시멜로를 방구에 넣고 모양에 따라 펴발라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요. 내벽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요. 다 됐네요. 다음 단계는 내부의 초콜릿 페이스트예요. 버터 2상자를 꺼내서 두 덩어리를 냄비에 넣어요. 렌즈 위에 올려 녹여요. 다 됐어요. 연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전 영상에 썼던 연유를 갖고 왔어요. 땅콩과 코코아가 필요해요. 블렌더 보울을 저울 위에 놓아요. 땅콩 300g을 넣어요. 코코아 2테이블스푼, 연유캔 2개를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 200g. 뚜껑을 닫아요. 콤바인에 설치하고 갈아주세요. 모두 균질한 덩어리로 갈아주세요. 이 페이스트의 농도는 누텔라처럼 꽤 촘촘하네요. 주걱을 사용해서 페이스트를 방구로 옮겨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6시간이 지났을 때 연유, 버터, 견과류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틀이 절반도 채 안 채워졌어요. 이 모든 자재를 다시 구매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파스타를 만들어보죠. 이제 틀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8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페이스트 층이 완성! 다음 층은 너트 자체예요. 거대한 헤이즐넛 반쪽을 만들어야 해요. 이 너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직 헤이즐넛은 날 것이고 향이 전혀 없어요. 향을 내려면 베이킹 시트 2개에 붓고 오븐에 밀어 넣으세요. (20분) 동안 구우면 자체 향이 생길 거예요. 견과류를 하나로 묶기 위해 캐러멜을 요리할 거예요. 구성은 똑같아요. 옥수수 시럽, 설탕 한 봉지, 물, 렌즈 위에 올려놓고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145도에 도달하면 구운 견과류를 꺼내 냄비에 부어요. 카라멜과 잘 섞어주세요. 반구 모양의 그릇에 담아요. 끝! 캐러멜이 굳으면 그릇을 벗겨요. 양피지를 찢어주세요. 거대한 너트의 완벽한 절반이네요. 정확히 2개. 초콜릿 페이스트 중앙에 너트를 넣어주세요. 페이스트 층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주걱으로 페이스트를 펴주세요. 지금 초콜릿은 매우 부드러워서 틀에서 꺼내면 쉽게 부서질 거예요. 틀들을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거기에서 식으며 굳을 거예요. 초콜릿은 이틀 후에야 완전히 식었어요. 꺼내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해요. 먼저 포장지. 이 금색 포장지를 샀어요. 오리지널처럼 손으로 구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곧게 펴주세요. 양면 테이프로 이런 금색 포장지를 연결해주세요. 총 6장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로 거대하게 만들어요. 완성! 두 번째 단계, 겉표면을 위해서는 너트를 갈아줘야 돼요. 간단해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중간 크기가 될 때까지요. 다른 그릇에 부어요. 세 번째 준비 단계, 초콜릿바를 가져다가 까서 깨트려주세요. 초콜릿으로 그릇 전체를 채워요. 중탕식으로 녹여요. 양이 줄어드네요. 좀 더 녹여요. 끝! 핫초콜릿 한 그릇이네요. 마지막으로 반쪽 2개를 서로 붙일 수 있도록 초콜릿 페이스트를 조금 더 만들어요. 남은 것은 비닐랩으로 테이블을 잘 감싸는 것 뿐이네요. 마지막으로 냉동시킨 반구를 가져와요. 튀어나온 뻥튀기를 제거해주세요. 틀을 뒤집어요. 반은 됐고 이제 다른 반쪽이요.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위에 초콜릿 한 층을 발라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자에서 초콜릿을 직접 붓고 주걱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제 으깬 견과류를 초콜릿 전체에 달라붙게 위에 뿌려주세요. 그 위에 또 초콜릿층을 발라요. 직접 주걱으로 견과류와 섞어 원본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다 됐어요. 완벽해요. 나머지 절반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초콜릿이 굳자마자 비닐랩을 자르고 절반을 보드 위에 뒤집어 놔요. 랩을 벗겨요. 초콜릿 페이스트를 발라서 서로 붙여주세요. 두 번째 방구를 위로 올렸어요. 거의 완성이에요. 오리지널 작은 버전과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포장해보죠. 호일이 아니라 종이라서 그런지 매끄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티커예요. 마침내 4일간의 노력 끝에 100kg에 달하는 거대한 페레로 로셔 초콜릿이 완성!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모든 추가 구매를 고려하면 약 $940가 나왔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 모두 안녕. 오늘은 1분간 1시간 1일간의 사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1분 시작. 주요 성분은 이미 껍질을 벗긴 대추예요. 절구에 넣고 페이스트로 만들어줘요. 대추 페이스트에 너트를 넣고 공으로 굴려줘요. 코코넛 플레이크에 굴려만 주면 끝! 사탕이 1분 안에 만들어졌어요. 먹어보죠. 그냥 맛있는 천연 사탕이네요. 1시간 걸리는 사탕으로 넘어가죠. 신선한 라즈베리 한 컵을 체에 붓고 씨앗이 냄비에 떨어지지 않도록 숟가락으로 즙을 짜줘요. 여기에 물, 옥수수 전분, 설탕 2스푼을 넣어주세요. 섞어주고 스토브에 놓고 계속 저어주세요. 걸쭉해질 때까지요. 다 됐어요. 라즈베리 잼이 준비됐어요. 원형 틀에 부어주세요. 두 번째 내용물을 위해 75g의 유지크림을 냄비에 붓고 끓여요. 스토브에서 꺼내 화이트 초콜릿 150g을 부어주세요. 뜨거운 크림으로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됐어요. 건 라즈베리를 열어 냄비에 부어주세요. 다시 섞어서 두 번째 층으로 부어주세요. 평평하게 만들고 굳도록 냉장고에 30분 동안 넣어줘요. 그동안 다크 초콜릿을 가져와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녹여요. 다 됐어요. 동결건조 라즈베리 분말이 필요해요. 내용물이 굳으면 조각들을 찍어내요. 편의상 이쑤시개를 꽂아요. 뜨거운 초콜릿에 담그고 굽기 전에 라즈베리 가루를 묻혀주세요. 사탕이 1시간 안에 완성. 먹어보죠. 완벽한 사탕인 것 같아요. 입에 넣으면 처음에는 달콤하고 나중에는 약간 시큼해요. 표면에 다크 초콜릿과 시큼한 가루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네요. 이제 하루 종일 사탕을 만들어봐요. 스토브에 냄비를 놓고 설탕, 물을 넣고
노랗게 변하자마자 버터 조각을 넣어 녹여요. 유지 크림을 붓고 이때 캐러멜이 즉시 끓어 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균형을 위해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소금 친 캐러멜이 완성. 그릇에 붓고 냉장고에 넣어 굳혀요. 다시 설탕과 물을 냄비에 넣어요. 호박색이 될 때까지 캐러멜을 끓이고 꺼내요. 양피지에 붓고 주걱으로 펴 발라주세요. 식힌 후 이 유리 캐러멜을 절구에 놓고 빠줘요. 잘게 빻은 다음 소금에 절인 캐러멜에 붓고 저어주세요. 이제 부드러운 캐러멜은 바삭한 조각을 머금었죠. 완성! 반구 틀에 부어주세요. 다음은 쌀을 삶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사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체에 삶은 쌀을 걸러주세요. 이제 쌀을 베이킹판에 붓고 고르게 펴주세요. 다 됐어요. 오븐에 넣고 80도에 3시간 동안 구워요. 그러면 마른 지은밥이 되고 뜨거운 기름에 튀기면 돼요. 즉시 펑 튀겨지면서 팝콘처럼 부풀어 오른 쌀로 변해요. 이런 쌀은 예를 들어 해바라기 씨 대신 쌀과자에 사용돼요. 나중에 필요하고 지금은 코코아 버터로 넘어가 보죠. 고체 형태네요. 전자레인지에 녹여요. 멜랑저에 붓고 멜랑저를 킨 다음 으깬 코코아 콩 설탕 분유 바닐라 추출물을 차례로 넣어요. 5시간 후 진짜 밀크 초콜릿이 완성. 멜랑저를 끄고 핫 초콜릿을 페스트리 팩에 부어요. 이번에는 초콜릿을 템퍼링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실리콘 틀에 밀크 초콜릿을 3분의 1 채워요. 너트 누가를 만들어보죠. 흰자 하나가 필요해요. 푹신한 거품이 생길 때까지 믹서기로 휘핑해줘요. 냄비에 설탕, 라임 주스, 꿀, 약간의 물을 넣어요. 시럽이 노랗게 변할 때까지 끓인 다음 스토브에서 꺼내 흰자에 서서히 부으면서 섞어주세요. 누가가 만들어졌네요.
고소하게 만들려면 땅콩 버터 1스푼을 넣고 또 섞어주세요. 너트 누가도 틀에 붓고 냉장고에 넣으면 두 가지 맛의 반구를 얻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맛을 서로 연결해줘요. 다 됐어요. 뻥튀긴 쌀을 묻혀주고 다이아몬드 틀에 놓아요. 가장 예쁜 것을 뽑기 위해 똑같은 4개를 만들 거예요. 틀의 상단을 덮고 잘 덮었는지 확인하고 상단의 구멍을 통해 초콜릿을 부어요. 틀을 냉장고에 30분 동안 그대로 두면 다이아몬드 캔디가 완성. 칼로 가장자리 주변에 삐져나온 초콜릿을 잘라내요. 칸두린을 까서 그릇에 붓고 거기에 사탕을 넣고 황금색 식용가루로 덮어주세요. 하루 종일 준비한 캔디 다이아몬드가 완성. 먹어보세요.